주요 악법 현황과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차법, 평등법, 인권법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0일까지 이거 기독교문화연구소에서 나온 자료를 인용했습니다. 지금 전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법률 조항만 3,611건, 조례는 11만여 건이 되는데요. 외국에 비해 가지고 엄청나게 법이 많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법은 최소화되어야 됩니다. 그보다 더 앞서야 되는 것이 도덕과 윤리고, 그보다 더 앞선 것이 종교가 앞서야 그 사회가 평안이 될 텐데, 지금 이렇게 악법이 많이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만큼 계속 우리에게 제한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외국에 비해서 살아보면 지나치게 이렇게 법이 많이 제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가행입법은 우리나라 국민을 벌금형 이상 40%, 이 변호사협회에서 나온 자료더군요. 벌금형 이상은 40%, 절반 가까이가 국민을 전과자로 만들고 있다. 그리고 법이 많이 만들어지니까 법 질서에 혼란이 되고 충돌이 되고, 특히 우리 전통적 가정과 그리고 교회,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존립이 위험되는 이런 상황까지 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도 보니까 건강가정법, 평등법이 되어 있는데요. 가장 먼저 우리가 본질적인 문제를 알아야 된다. 이 법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 있고 우리 사회가 어떻게 이렇게 악법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거든요. 대표적인 악법, 기본법 제가 세 개만지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인권위원회법입니다. 01년도에 제정한 후에 17번의 개정을 거쳐가면서 잘못된 인권교육과 정책을 강요하고 있고요. 특히 이 동성애, 성적 지향을 정상화시키는 등 대표적인 기본적인 악법입니다. 그리고 양성평등기본법, 이건 15년도에 제정됐는데요. 원래 여성발전기본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양성평등기본법이라는 이름으로 그 속에는 완전히 성평등, 젠더 이퀄리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여가부도 옛날에는 여성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젠더로 다 바뀌었고, 그 다음에 옛날에 여자 여자였는데 지금은 같은 여자로 이렇게 다 바뀌어서 그 속에는 성평등을 실현하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격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이제 성별 영역 분석 평가법인데요. 17년도에 여성주의, 페미니즘을 실현하는 기본법이 되고 있습니다. 이 양성평등 기본법과 성별 영역 분석 평가를 통해서 성인지 예산 등 성주류와 젠더 메인스트림이라고 그러죠. 정책을 하는 법적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세부적 사항은 설명할 수 없고요. 큰 흐름만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좋은 말로 포장된 주요 악법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있습니다. 이는 이슬람 문화의 무분별한 수용과 미화 가능성이 있고요. 건강한 가정기본법은 전통적 가정 외에 동성결혼을 허용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기본법은 자치를 이유로 법치를 무시하고 특정 집단, 특정 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이게 사회주의 이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독재를 실현하는 법이 되겠습니다. 또 국민의 자유와 질서를 억압할 수 있는 법안으로요, 대북전단금지법 잘 알 겁니다. 북한 주민에게 자유를 주는 것을 금지하고 우리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유치원 3법, 이는 사립유치원까지, 교회에서 운영하는 사립유치원까지 국가를 통제하고 예산을 통제해서 우리 아이들을 국가에서 기르는 그런 행태로 국가에 의존하게 만드는 법입니다. 아울러 특히 우리의 그 실거주제가 되는 임대차 3법도요, 전세와 관련된 모든 행정에 대해서 정부가 통제를 하는 겁니다. 이는 완전 시장경제를 무시한 겁니다. 지금 수도권이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이게 국민의 자유와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이런 대표적인 법이 되겠습니다. 특히 더 문제는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이 교육의 자율성이 아니라 국가에서 통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가교육위원회법, 얼마 전에 통과되었습니다. 모든 교육을 국가에서 통제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기본법, 이 마을 공동체 같은 것을 만들 수가 있고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통해서 미션학교가 통제 가능하고, 교직원 선발을 국가에서 통제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미션학교, 우리가 어릴 때 성장했던 그 미션학교는 이제 완전히 국가 통제로 들어가 버리는 전형적인 사회주의 체제로 바뀔 수밖에 없는 그런 행태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마을 공동체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서울 마포에 가면 마을 공동체라고 있어요. 박원순 시장이 725억 원 투입해서 만들었습니다. 마을 활동가라고 하는 사회주의자들을 3,180명을 육성했고요. 거기에 보면 동성애 학교, 동성애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국가보안법 출신들이 입안인데, 특정 당 소속들이 이 마을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마을 공동체가 꿈의 공동체다, 평화를 이루는 마을이다 그래고 초등학교 3, 4학년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교재안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게 벌써부터 이렇게 교육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11개 교육청에서 인정된 교과서 안에 이 내용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이제 자유보호 및 동성애 합법화해서 지켜야 할 법안이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법이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죄 폐지되는 것은 우리는 이것을 지켜야 합니다. 왜? 자유민주주의를 보호할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동성애 합법화 국가일까요? 아닐까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성애 합법화 국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동성애 합법화 국가는 아닙니다. 동성결혼은 아직 허용 안 됐지만은 유엔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군대 안에 군행법 92조 6이 있어요. 군대 안에서 학문 성애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유일하게 동성애를 처벌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처벌 조항이 있기 때문에
때문에 유엔에서 동성애 합법 국가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군행법 92조 6이 지금 네 번째 헌법 소원에 되어서 다만 내년쯤에 아마 저희들 이게 폐지될 거로 보이는데 현 정부에서 그 이석태 헌법재판관을 정년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이 군행법 92조 6을 폐지할 그 변호사 단장을 헌법재판관에 임명을 해놔서 지금 현 정부에서 임명한 헌법재판관이 6명이거든요. 이를 통해서 폐지될 가능성이 다분히 높습니다. 이게 폐지가 되면 우리나라는 바로 동성애 합법 국가가 됩니다. 그럼 29번째인가요? 그래 될 텐데 제가 이제 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로 된 것도 우리 김승규 장님하고 이 군행법 92조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된다. 우리 아이들이 군대 안에서 가가지고 학문 선교를 당하고 이번에도 그 성폭력 때문에 나와가지고 도끼 들고 해가지고 자기라는 사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1년에 30명에서 50명 그냥 HIV 감염되면 그냥 그대로 집으로 보내버립니다. 신병 들어올 때 다 에이즈 검사하거든요. 근데 상병 되면 또 한 번 더 검사해요. 그때 HIV 반응 내면 두말 않고 그냥 그대로 집으로 보내버립니다. 이게 지금 법이 있는데도 이런데 이게 폐지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할 그런 법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더 문제는 잘 알다시피 교회 폐쇄법으로 알려진 이 감염법 외원법 49조 올해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이거는 교회 시설을 운영 중단하고 폐쇄 명령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조항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조사에 잘 응하지 않는다. 그러면 역학조사 방해라는 명목으로 가중처벌까지 신설해서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는 법으로 지금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